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이제 그 봉투 모의고사 1, 2월 달 1, 2월 봉투 모의고사에 대해서 봉투 모의고사 이름이 좀 그런데요. 봉투로 넣어서 진행한다. 보시면 이제 인쇄소에 직접 맡긴 인쇄물과 OMR 답안지가 같이 동봉되어 있고요. 물론 당연히 채점 기준표로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요것을 이제 딱 이렇게 갖추고 자신의 어떤 공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좀 가져보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형성평가라는 개념이 커요. 그러니까 형성평가라는 개념이 크기 때문에 형성평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형성평가는 그 포커스가 형성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형성평가의 포커스에 맞춰서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0% 정도는 학습, 그 다음에 정리, 요약,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포커스를 잡고 있었고요. 한 30% 정도는 고난도, 좀 어렵다 생각되는 고난도 또는 응용, 적용,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었습니다. 보통 이제 모의고사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실전 모의고사와 비교를 해보면 얘가 이제 거의 이제 70%로 비중이 확대가 되고요. 이런 요소들은 30% 정도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은 후반부에 갔을 때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좀 등한시한 사람은 점수가 형편없이 낮게 나올 것이고, 이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한 사람도 점수가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80점 만점을 했을 때 제가 한 커트라인 한 50점 정도로 잡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과 방불케 할 만큼 어떤 실전과 방불케 할 만큼 굉장히 그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시즌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시는 분들은 시험 합격도 어느 정도 보장이 좀 되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정도의 모의고사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형성평가하고 실전 모의고사 좀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를 잘 맞추고 여기를 틀리거나 모호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코드를 갖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빵꾸 나 있는 경우. 여기가 빵꾸 나는데 이렇게 맞출 일은 거의 없어요. 이런 거의 없고, 여기도 빵꾸 나겠죠. 이게 이제 가장 안 좋은 거죠. 이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기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상담을 몇 번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4, 4, 4, 2, 4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수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점수가 그래서 4, 4, 3, 2, 4 이렇게 나오면, 아하, 이 사람이 여기 응용 문제 같은 데에서 좀 약하구나, 아니면 조금 일부 학습이 조금 미진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 2, 3, 1, 뭐 3, 3, 1, 2, 3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심지어 뭐 4점짜리가 거의 없는 분들, 이런 분들 채점을 해봤을 때 요게 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요게 좀 안 좋은 게,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아직 응시할 수준이 안 됐는데, 또는 시기가 안 됐는데 그냥 모의고사를 응시해 본 거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개발한 가장 큰 이유는 학습이 된 상태에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래야 제가 개별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수업을 이제 선생님들의 상담도 해드릴 수 있고 조언도 드릴 수가 있는데, 모의고사를 한번 응시해 보자, 그 결과지를 보면서 내가 어느 수준인가를 보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1, 2월, 3, 4월, 5, 6월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번 정도에 걸쳐서 뭐가 더 이렇게 하겠어요. 사실은 교수님들도 문제 안 만들어 주시죠. 일반적인 학원가에서도 지금 나오는 문제들 뻔하잖아요. 뭐 위탁해서 문제를 개발한 거를 갖다가 쓰거나, 아니면 과거의 문제를 재탕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꼼수를 부리는 이유가 문제 개발이 엄청 힘듭니다. 그 개발이 지적 재산권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후반부에 그거를 잘 활용하죠. 그러니까 문제 개발을 잘 안 해주는 거죠. 교수님들께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능 교재 아니면, 그죠?
아니면 과거에 이제 돌아다녔던 모의고사, 학원용 모의고사, 뭐 이런 것들을 재탕해서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좀 요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해 줄 수 없을까라는 좋은 뜻으로 사실은 뭐 사서 고생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사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그 노력도 좀 무의미하게 만약에 이렇게 보신다면 좀 만약에 그게 아닌데 내가 복습도 열심히 했고 정리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공부 방법이나 집중도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누구시든 간에 저한테 그 쓰신 답안지를 갖고 왔을 때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여기에 해당되는가 여기에 해당되는가만 봅니다. 그러면 대충 이분이 어떤 개성을 갖고 있는 분인가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피드백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가 점검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셀프 모니터링, 자기 점검이라는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제가 이제 학원에 부탁드려서 사실 제가 이제 제가 어떤 부분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포기하고 퀄리티를 서비스 퀄리티를 높여달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인쇄소에다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보통 이제 복사해가지고 프린트로 그냥 인쇄 그 어떤 기계를 해서 그냥 돌려버리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간 전국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학교를 직접 빌려서 응시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주고 참 그런 부분은 저희 대표님께서 참 좋은 뜻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시행착오를 좀 될 수 있으면 좀 여러분들이 현장에 거의 뭐 그냥 학원 강의실 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학교에서 보는 거. 또 진짜 인쇄소에 맡겨서 그거 비쌉니다. 이거 비싸요. 근데 뭐하려고 그냥 프린트 그냥 복사하면 주는데 그 OMR 카드도 다 제 사비로 주문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비로까지 학원 강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써가면서까지 이걸 하고 있을까? 저희 학원에 저만 하거든요, 이거를요. 저희 학원에서 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거 뭐 속된 말로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고 있을까? 간단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습을 하다 보면 뭔가 놓쳐요.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냥 본인을 위한 공부, 자기 위한 공부, 뭔가 해나간다는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부. 아니면 그냥 학원만 이제 다니시는 거죠. 학원만 강의를 내고 끊어놓고 그냥 다니시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 가 있고 어느 순간에 모의고사만 오고 그다음에 시험 보러 가야 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되는 그런 현상이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일을 15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해드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리프레시 되면서 뭔가 각성도 하고 성찰해야 하는 시기를 주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직 2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7월 달에 전국 모의고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건 진짜 학교 현장 가서 선착순 그때 당시 아마 저한테 배정된 인원이 한 100명? 200명?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몇 명, 그러니까 보통 교실 클래스를 보면 한 3-4클래스 정도를 저한테 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1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돼 버려요. 뭐 신청하자마자 뭐 5분, 10분 만에 마감이 돼 버릴 정도로 반응이 뜨거운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 응시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셨다가 어디 안 가니까 가지고 계셨다가 공부를 좀 마무리 정리를 하고 나서 시험과 실제 공부가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내린 거니까 내드린 거니까 그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 코드를 보면 교과서에 이제 활동을 바탕으로 했는데 여기 있는 이제 원리 탐구라고 해서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의 이게 실제 실전 문제하고 닮아 있죠. 사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게 실전 문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학습 목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요. 2019는 이런 거를 좀 상당히 좀 경시했는데 다시 이제 2020, 2021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정상 궤도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뭔가 2019 때는 약간 모험적인 일을 한 것 같아요. 뭔가 모험적인 일을 했는데 별반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수님들이 이제 그때 당시의 출제 방식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사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문제를
요즘에 내고 계셔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시츄에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가장 이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스키마. 자, 스키마와 상황은 일치할 수도 있고 안 일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런 거 보면은요, 좀 이런 공부는 정말 안 좋은 공부 방식인데 보통 학원가에서 이렇게 많이 가르치죠. 예를 들어서 뭐 신뢰성 어떻게 가르치죠? 출처가 있다. 그럼 출처가 있으면 뭐야? 신뢰성 높아. 출처가 없어? 그럼 신뢰성 낮아. 이런 식의 기계적으로 마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풀 수 있는 스킬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교수님들이 그걸 모르실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교수님들이 그걸 모르실까요? 안 내버리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뭐 기계적인, 기술적인 것을 문제를 잘 풀고, 남들은 걸어 올라가는데 나 혼자 엘리베이터 타겠다. 그런 식의 기술적인 게 있을 것 같이 얘기하는 것들은 제 생각에 좀 거짓말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과 맥이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타당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타당성이 높으냐? 그거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뢰성은 높은 근거이나 내 주장과 관련이 없어. 내 주장과 논리적인 어떤 관계가 떨어져. 논증 구조에서. 그러면은 타당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기계적인 암기와 기계적인 어떤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풀면 되겠지 라고 하는 것들을 일거에 깨주는 문제가 이런 응용 문제예요. 제 모의사의 어떤 성격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멘붕이 와버려요. 네가 타당성이 어쩌고저쩌고 했다며, 네가 신뢰성은 출처라면서 이랬는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개별평가지를 냈어요. 그럼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 개별평가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찾으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 해당되는 근거를 찾아봐라. 이유를 써봐라. 근데 만약 교수님이 여기를 놓고 봤더니 얘가 잘못된 평가다. 평가 결과다. 그러면 이 잘못된 평가 결과이기 때문에 교사인 네가 이걸 수정하고 피드백하고 그리고 지도해봐.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약간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해요. 약간이란 말고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다는 말이 안 맞는데, 제가 이 일을 가르치면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수천 명이 응시하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천편일률 정도로 고정관념이 강합니다. 이제 그 틀을 깨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제 모의고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왜 실전 모의고사와 실전 기출문제가 많이 닮았다고 얘기하냐면 저는 시츄에이션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시츄에이션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선생님들이 지금은 아마도 그런 이제 제 어떤 수업 방식이나 모토를 잘 이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질문들을 들어보면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시험을 꼭 그렇게 내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됐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얼마인지 가공되고 창의되는 것인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고지식하게 낼 이유가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틀을 좀 넘어가는 걸 저는 이제 전문용어로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알고리즘을 이제 가지고 신장시켜서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무슨 기계적으로 주입식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시험장에 그걸 바로 인출해가지고 시험에서 특별한 고생하지 않고 남들 걸어 올라갈 때 본인만 엘리베이터 타고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런 식의 방법이나 어떤 꼼수 또는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그다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얘는 분명히 제가 알려드렸던 툴 및 논증 무형과 그다음에 논리적 오류 문제를 끄집어 들여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박무성이 이런 수업을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요걸 또 이렇게 내니까 또 요렇게 푸는 재미가 있네, 또 요렇게 풀어야 되는 것이 있었네 라고 하는 시행착오를 겪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가서 웃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거를 빼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둑질해 와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지금 시험은 이렇게 어떤 논리가 있다는 거죠.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데 의외로 그런 논리를 조금 경시하거나 무시하고 그냥 공부를 자기 위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경계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금방 눈치챘겠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 상황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논리적 오류와 그 다음에 툴 및 논증을 염두에 두고 제가 끄집어 드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5어죠. 5어니까 이걸 쓰든 맞다고 해주는 거고, 얘는 상황에서 이제 분석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나가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학습의 문제인지 아니면 상황에서의 분석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단박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를 들고 오시면 이제 제가 다른 건 안 봅니다. 이렇게 몇 가지 보면 몇 개의 사례만 나온 반응만 놓고 봐도 아, 이 사람이 뭐가 약하구나 라는 개별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끔씩 어떤 분들이 뭐 문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문법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그거 거대 담론 아닙니까? 문법 영역만 해도 얼마나 쪼개질 수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마치 이 공부에도 뭐 저한테 이제 관상장이거나 아니면 제가 관상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저 어떤 슈퍼 항생제 같은 게 있어서 그것만 막 놓으면 자동방으로 그냥 해결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종합병원을 가봐도 의사가 뭔가를 진단하고 판정하기 전에 검사를 먼저 하라고 요구하고, 그 검사지와 평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지도 없고 검사지도 없는데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좀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질문에 대답들을 누군가가 하시나 봐. 그러니까 자꾸 그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구적으로 뭔가를 이게 방법을 탐구해 나가시는데, 뭐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수강생분들은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라도 이 봉투모사를 정말 제가 아까도 당부해 드렸지만 어떤 공부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꼭 응시를 해봐라, 이렇게 꼭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시는 건데 내가 부탁드릴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 이거 안 되나?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해설을 제가 이제 뭐 빠뜨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판소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판소리에서 판소리 소설, 판소리계 소설이 나오죠. 임덕철 교수님 말했던 판소리계 소설군.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판소리는 창이라고 하는 거나 안일이라고 하는 구성을 소화해서, 물론 너름새도 있죠. 근데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뮤지컬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뮤지컬에서 만약에 그 노래를 이렇게 뮤지컬이 아니구나, 뮤지컬. 노래를 이제 못 부르는 어떤 그런 노래가 있다. 뭐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부르는 노래가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으로 노래를 못 부른다. 그러면 가수가 노래를 못 부르면 그 뮤지컬 볼만할까요?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판소리는 뮤지컬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소설이라는 거죠. 소설.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관객들의 흥미나 재미를 끌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뭘로 해야 될까? 사설. 그러니까 안일이라고 하는 파트를 길어지는 거죠. 얘가 장용화됩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기를 다 해드렸는데 사설화가 되고 장용화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풍부해지죠. 결과적으로 어떤 교수님들은 이런 사설화와 안일이의 어떤 그 소설의 기교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십니다.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제 안일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장용화되면 이제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죠. 장면의 극대화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것이 독자들에게 율동감도 주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산문인데도 불구하고 율문체가 있다고 하는데, 또 최훈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율문체를 통해서 뭐 전기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뭐 얘를 구성하고 구현하기가 더 훨씬 쉬웠다, 뭐 적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조동 교수님 말씀은 또 이런 요소들이 느슨한 구조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모순의 동차, 그러니까 스토리라인 자체가 탄탄한 게 아니라 전체 플롯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독자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부분의 독자성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기는 물론 그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얘는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에 대한 가치를 물어본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판소리와 판소리계 가치를 이렇게 뭐 던음이다, 장면의 극대화다, 뭐 안일이다, 뭐 창이다, 뭐 이렇게 어떤 키워드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내봐. 아니면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아니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코드가 거의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고난도라고 제가 지칭한 이유는 내용 학습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그 내용 학습한 것을 작품에서 찾아낼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진행해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지문을 바탕으로 한 공부는 부족했구나 라는 걸 이제 스스로 느끼게끔 해주려고 하는 거였고, 자, 김대인 교수님 강의는 웃음의 미학, 웃음에 유발하는 부분, 언어 유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또 그다음에 언어층의 분리, 언어층이라는 것은 상층부하고 이제 하층부가 나눠진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뭐 아예 뭐 후리아들 놈, 그죠? 여기 보시면 에라이 심하구나 후리아들 놈들아 욕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층민의 말이 나오고, 또 반면에 또 나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한자어라든지 이제 고사가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상층부와 하층부의 어떤 언어의 습관이 동시에 드러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상층부와 하층부의 언어가 다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유희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고이 벗은 놈. 요게 이제 쉽게 얘기한다면 운전면허도 없는 6살짜리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빠 나 벤츠 한 대만 사줘, 나 벤틀리 한 대만 사줘, 나 람보르기니만 한 대만 사줘 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또 과장된 진술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한다는 건 또 뭐 논의가 이미 있기 때문에 기반을 해서 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학습 자체는 8주차 때 이미 강의를 해드린 거였는데, 문제는 이 앞쪽의 문제는 이제 지문을 바탕으로 찾았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한 것을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본인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인출할 수 있는가, 뭔가 이제 저는 이제 전문용어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의 알고리즘을 형성했는가를 보기 딱 적합한 그런 문제였고요. 뒤에 거는 그래도 좀 이제 학습을 갖고 있는 기제죠. 그러니까 학습 기제 역시 마찬가지인데, 학습 기제를 바탕으로 해서 뒤에 지문을 보고서 그걸 인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고난이도인 것은 안 배워서, 뭔가 내가 안 가르쳐 드리고 뭔가 논문을 바탕으로 심화적으로 내서가 아니라 다 가르쳐 드렸는데 그거를 지문 가지고 풀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고난도라고 지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4점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4점에서 3점 정도는 괜찮은데 1점, 2점, 빵점은 같은 수준에서 제 생각에는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면은 무의미가고, 이쪽 하면 이제 의미가 좀 있는 점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뭐 선생님들께서 뭐 1점이라도 맞으면 만족하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커트라인이 50점인데 그잖아요. 50점인데 50.5를 막든, 그죠? 50.5를 맞아서 합격을 하든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49.5를 맞아도 떨어지는 건 매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0.5하고 55점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석도로 합격하면 아무래도 발령이나 이런 데서 이익이 있겠죠. 그런데 49.5 그 다음에 40점으로 이제 떨어지신 분들은 똑같아요. 현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현실은 똑같습니다. 이 현실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점수는 점수가 나왔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는가, 이 경쟁력이 중요하다. 경쟁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해설을 간단하게 해보았어요. 상당히적으로 제가 이제 뭐 좀 강사로서 뭐 수험가라든지 또는 뭐 이제 제도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와 좀 많이 네거티브하고 좀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런 편인데, 제가 선생님들의 어떤 시험 과정과 수험 과정과 합격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확고부동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상당히 힘드시죠. 뭔가 공부를 계속 1년 동안 해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단기 공부로 좀 이렇게 선회를 하죠. 전반기부터 정말 공부하시는 분들은 쉬운 일이 아닌 거라는 걸 잘 아는데, 그래도 용기 잃지 마시고요. 저는 선생님들이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또 뭐 열심히, 또 오후에는 제가 또 뭐 현대시 8곡이라도 촬영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항상 저도 열심히 조력할 테니까요. 선생님들께서도 긍정적인 마인드 절대 잊지 마시고, 아셨죠?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 해서 다음에 또 유튜브 새로운 또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요즘 유튜브 좀 뜸하게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다음에도 한번 또 좋은 컨텐츠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나름대로 좀 보강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 4, 5, 6월 달 있을 봉투 모의고사는 꼭 학습이 끝난 다음에, 꼭 그 시기에 보라는 강제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7월에 봐도
뭐 8월에 봐도 9월은 어차피 실전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늦어도 8월 안까지는 보셔야겠죠. 그래서 얘가 늦춰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공부가 딜레이 됐다는 얘기니까 또 그런 부분도 반성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